저희가 관련 상황을 전문가와 알아보는 시간을 좀 마련을 했는데요. 예. 지금 양무진 북한 대학원대학교 교수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 북한 대학원대학교 양무진 총장이 지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급하게 연결 부탁드렸습니다. 일단 지금 북한이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합참이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예. 그리고 지금 재원은 분석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자, 재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전해진 것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교수님, 이번 상황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그죠. 최근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걸 떠나서 한반도 상황이 상당히 엄중한 상황이겠죠. 예. 북한은 몰아치식 미사일을 발사해왔고, 또 우리도 거기에 대한 한미 간의 확장 억제 차원에서 군사적인 조치를 해왔잖아요. 예. 특히 지금의 상황은 이 한미 공중훈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서 지금은 이제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라든지 또 어제는 북한의 군사 담당 비서인 박청천의 개인 담화도 나왔잖아요. 예. 여기에서 우리 측의 이런 공중훈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록 공중훈련을 하고 있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의 북한에 던지는 정권 종말 운운에 대한 일종의 강력한 이 군사훈련이 아니겠냐 이렇게 북한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군사 행동을 일단 예관청이 봤을 때 아마 거기에 대한 차원에서 이 미사일 이런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봤을 때 지금 한반도 상황은 상당히 엄중하다 이렇게 보이지고요. 예. 특히나 지금 이제 우리 측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민 내두기관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국민들에게 상당히 불안함을 조성하는 그런 측면도 있겠죠. 예. 또 미국은 지금 이제 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북한이 아무리 이 자신들의 미사일 강국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손치더라도 예. 이러한 행위란 자체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에서 상당히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저희가 생중계로 이 시각 현재 울릉도 남양 해안가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울릉군에 8시 55분을 기해서 공습 경보가 내려진 상황이고 주민들에게는 대피령이 내려진 상황인데요. 저희가 이 화면으로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잠잠한 좀 평화로운 듯한 그런 모습도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미상의 미사일이 동해상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이 공습 경보와는 연관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조사가 필요한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런 공습 경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측에서 공습 경보를 발령했다라고 한다면은 북측의 이런 미사일이 우리 측의 지역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 아니겠어요? 예. 그러나 지금 현재 전반적인 이런 언론이라든지 이런 정보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 예. 거기에 대해서도 좀 확인이 더 필요한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공습 경보가 내려졌다는 거는 혹시라도 동해상으로 미사일이 떨어졌을 가능성을 좀 보여줄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지금은 이제 공습 경보 자체가 사실이고라고 한다면은 주민들에게 위험을 알리는 측면이고 위험 알린다는 것은 결국 우리 측 지역에 떨어질 확률이 좀 있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나 지금은 이제 이 우리 군 당국의 전국에 늘리는 경보에 있는 사항이 아직 없는 상황을 봤을 때 좀 더 예. 확인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교수님, 저희도 지금 네. 공습 경보는 처음 전해드린 거여서 그렇지. 이제 우리가 과거 개근적 사례 비춰봤을 때 예. 북한의 이런 이 비행기가 우리 쪽 지역으로 넘어왔을 때 일례로 기준하는 그런 사례에서도 공습 경보 내린 사람이 있죠. 예. 또 그러나 공습 경보가 또 잘못 내리는 그런 사례도 있긴 있었어요. 예. 예. 그러나 지금의 상황을 봤을 때 한미 이런 공중연합훈련이라는 엄중한 상황, 또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강대가 마땅하겠다는 북한의 담화, 그런 것을 봤을 때, 예. 이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우리 쪽 지역에 떨어질 가능성은 있지만 그러나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좀 더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지금 울릉군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주민분들 같은 경우에 불안해하실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어야 될까요? 그렇죠. 한데 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당국하고 그렇게 민간군이 함께 움직이는 게 가장 좋겠지요. 막 그런 부분 내에서는 아마 그 이 울릉 지역이라든지 특히 이런 그 오지 국경 지역 근방 이런 데에서는 그러한 매뉴얼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이 라디오라든지 이런 방송 청취를 하면서 예. 이런 그 지금까지 뭐 민방위 훈련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좀 상기하면서 예. 정부의 이런 그 이 조치 이런 것을 잘 따라주면은 특별한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교수님, 이게 저희도 이제 앞서 말씀하셨지만 공습 경보가 저희도 뉴스를 진행하면서 처음이어서요. 공습 경보가 내려주는 기준이 있습니까? 이를테면은 우리의 영해상에 떨어질 가능성, 영공을 몇 킬로미터 이상 지날 가능성이 있으면 이럴 때 대피령을 내리고 공습 경보를 내린다. 이런 기준 가이드가 있습니까? 아마 그런 기준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는 지금 분단이 70 이상 돼 왔고 특히 민방위 훈련 또 그리고 우리가 그 과거에 이런 그 이 적경리 주위에서 그런 사건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 경험사를 봤을 때 예. 공습 이런 경보에 대한 매뉴얼은 충분히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교수님, 그러면 지금 동해상으로 떨어졌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만 그런 가능성을 근거로 볼 때 지금 이 미상의 탄도미사일의 재원을 좀 추정할 수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 지역에 떨어질 가능성은 있지만 그러나 그 우리들 뭐 상생협회 우리는 이제 예를 들어서 울릉도의 뭐 육지라든지 예. 이런 부분의 가능성은 좀 더 좀 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만약에 된다면 우리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그 이 도발이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매뉴얼 같으면 우리 그 이 소위 경계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더 강화되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예. 경석 경보 이후에 지금 움직임 상을 봤을 때 아직까지는 그 최고조의 위험 그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교수님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이태원 참사로 대한민국이 애도 기간에 들어가 있고 많은 국민이 충격을 받는 상황에서 공습 경보가 알림으로 떴기 때문에 뉴스를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도 좀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북한이 혹시 이 시기를 노려서 얻으려고 하는 목적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글쎄, 이제 그 북한이 최근에 그 외무성 대변인은 그 한미 군사훈련에 있어서 그 우리 측을 좀 비난했고 또 미국 측 이런 상황에서는 이번에 그 북한 박정천 군사 담당 비서의 담화에는 한미를 모두 비난했습니다. 여기서 물론 공통점은 그 아마 그 미국의 그 핵태제 보고서랄까 여기에서 뭐 이 그 소위 말해 정권 종말 이런 운운에 대해서 상당하게 그 이 불편한 생각을 가지고 아마 북한은 체제와 존엄 문제를 가장 중요시하지 아니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체제 훼손 존엄 모독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당정군 모두가 그 계속해서 그 위기를 고조시키는 그런 행위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아마 그 이 북한의 이런 담화 이후에 뭔가 한미 훈련에 대한 일종의 강력한 막대으로서 예. 그 이 소위 말해서 뭐 미사일을 쏠 수 있을 것이고 예. 또 혹시나 지금 우리는 확인은 될 수 없습니다만도 북한이 단순하게 이러한 그 우리 측의 이런 한미 연합 훈련에 있어 가지고 이 우리 측이 북측 지역에 뭐 훈련하면서 이 뭐 탄도탄이 이런 것을 날아가지도 않는 상황에서도 예. 북한이 우리 쪽 지역으로 만약에 탄도미사일 그 발사해서 무슨 뭐 잔해물 떨어졌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예. 한편으로는 고의성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기술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상황을 다 봤을 때 우리는 지금 이제 단순하게 한미 공중연합훈련에 대한 강대한 맞대응으로서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쏘았고 탄도미사일의 그 이
조각들이 우리 지역으로 떨어진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한미연합훈련선상에서 북측 지역에 무슨 조각이 떨어짐을 해가지고 북한이 거기에 대한 소위 말해서 일종의 그 반격으로서 우리 쪽 이런 울릉도 부근으로 다른 이런 미상의 이런 그 물체를 발사한 것인지 이것은 좀 더 그 시간을 갖고 분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한미 연합 훈련이 진행 중인데 이거에 대한 반발 차원인지 아니면 실제로 이런 훈련 과정에서 북측 지역에 실제로 뭐 포탄이 떨어졌다거나 이런 상황이 있었고 이거에 대한 반발로 지금 미사일을 발사한 건지 이 부분도 확인을 필요하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셨고요. 전반적인 사항이 다 종합적으로 분석이 필요하다는 생각 들고요. 예. 만약에 북한이 어떻든 간에 그 탄도미사일의 이러한 조각들이 우리 측으로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소위 말해서 탄도미사일 전상에서 우리 측에 떨어진 사례는 극히 이례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런 거 봤을 때 이것이 기술적인 문제인지 아니면은 의도성을 가진 것인지 이것은 좀 더 분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조금 전에요.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NSC 회의 소집을 지시했다는 소식이 대통령실 대변인실 발로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예, 지금 대통령실도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교수님, 그런데 북한이 왜 이렇게 또 도발을 했는지 이 배경에 대해서 좀 계속 추정을 해보고 있는데 일단 한미 연합훈련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북한 외무성에서도 대변인 담화가 있었고요. 여기서 미국이 계속 엄중한 군사적인 도발을 가해오는 경우에 보다 강화된 다음 단계 조치들을 고려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위협을 한 바가 있어서 이런 훈련에 대한 반발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도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북한은 일종의 구실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핑계 또는 구실 명분으로서 첫 번째로는 한미 공정연합훈련 이런 측면이 있고 또 다른 차원에서는 북한이 이 당대에서 국방발전 5대 이 과제를 이행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이 북한이 핵무력 법제화 이거 봤을 때 핵무력 법제화가 일종의 빈말이 아니다. 또 한반도에 있어서는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는 한미가 주도자가 아니라 북한이 주도하고 있다는 거. 또 하나 더 직접적인 차원에서는 지금 현재 미국의 중간 선거에 있어가지고 북한 문제를 이 여론의 이슈에 부각시키자는 측면, 이러한 다목적의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겠냐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죄송하지만 스튜디오 볼륨 조금만 높여주시고요. 양우진 교수님, 저희가 지금 울릉도에 공습 경보가 내린 것과 관련해서 현지에 계신 주민 연결해서 들을 예정인데 전화 끊지 말고 교수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예. 자, 방금 들어온 또 소식인데요. 공습 경보가 8시 55분을 기해서 내려졌는데 지금은 해제가 된 상태라고 합니다. 일단 현재 계신 주민 연결해서 상황 어땠는지 좀 들어볼게요. 예. 자, 변종필 선생님 연결되었습니다. 선생님 지금 연결돼 계신가요? 예. 예. 지금 당황스러운 상황이실 텐데 연결 감사드리고요. 예. 지금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 울릉도에 있습니다. 울릉도 어디 댁에 계신 건가요? 예. 저동 쪽에 있습니다. 예. 혹시 그렇군요. 가족분들과 같이 계셨습니까? 지금 아침 시간이라. 예, 같이 올려졌습니다. 예. 저희가 8시 55분에 급박하게 공습 경보가 내려졌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그 당시에 울릉도 상황은 어땠습니까? 별다른 그건 없었고 공습 경보만 올린 상태고 예. 자체적으로 울릉도에 울릉 알림이가 있는데 알림이에도 아직 특별한 그런 건 없습니다. 혹시 공습 경보가 내린 게 마을에 사이렌이 울렸다든지 아니면은 방송 대피하라 이런 방송이 나왔다든지 그때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좀 궁금한데요. 사이렌 밥 먹다가 이제 육지 사람들이 전화 오면서 뉴스를 틀어보니까 이제 그런 동해상 미사일 발사 소식이 전해지고 자체적으로는 경보만 올렸습니다. 예. 식사 도중에 사이렌이 울렸고 전화 연락도 오고 TV를 틀었더니 이제 미사일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런 소식을 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 당시에 소식을 전해드릴 때 보니까 지하 대피 시설로 가거나 좀 대피할 걸 권고하는 그런 취재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 내용도 전파가 됐습니까?
뭐 아직 대피령은 아직 없었습니다. 아, 어. 그러셨군요. 그러면 혹시 이전에도 이런 공습 경보가 내려진 적이 있었나요? 아닙니다.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울릉도에 얼마나 거주하신 거예요? 한 4년째. 아, 그 사이에 지금 이렇게 공습 경보가 내려졌던 적은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만큼 예, 당황하셨을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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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 공습 경보와 관련해서는 휴대폰 알림으로도 알림을 받으신 거죠? 육지에 계신 분들의 연락 외에도. 왜 말고 이제 자체적으로 군 자체적으로 공습 경보가 울렸습니다. 혹시 그 대기 이웃분들과 좀 모여 있습니까? 이웃분들의 반응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아직까지 뭐 별다른 그거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공습 별다른 대응은 경보 없다. 외에는 예. 자, 일단 지금 전해진 상황은 북한이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요. 이게 동해상으로 떨어졌는지는 확인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울릉도에는 8시 55분 기준으로 공습 경보가 내려졌다가 지금은 해제된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미사일 탄도미사일 발사와 이 공습 경보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 예, 이런 상황입니다. 예. 혹시 주변 분들과도 좀 얘기를 나누셨나요? 반응이 어땠는지 궁금해서요. 뭐 아직까지 공습 경보 외에는 별다른 그런 건 없습니다. 아직까지. 선생님, 그럼 혹시 근처에 대피하실 곳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대피령이 이제 심각하게 좀 내려온다면 어디로 피해야 할지를 알고 계십니까? 그런 것까지는 아직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로 대피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안내는 아직 없었던 상황인 거군요. 예. 군 자체적으로는 아직 없습니다. 지하로 대피하라 이런 알림이 휴대폰 알림으로 떴는데 혹시 지하에 대피할 만한 그런 넓은 공간이나 대피소 같은 것도 혹시 마련이 되어 있지 않은 건가요? 예, 저희 마을 쪽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자, 그러면 주변의 다른 분들도 지금 집에서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예, 아직 뭐 평상시와 별다른 그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일단 9시 8분을 기점으로 울릉군에 내려졌던 공습경보 대피 명령은 해제가 된 상황이고요. 군 당국은 북한의 발사 미사일이 방향이 울릉도 쪽이어서 공습경보를 발령했다. 이렇게 설명을 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울릉도 현장 영상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예. 이 영상을 보면 굉장히 차분하고 조용한 그런 상황입니다. 주변 분들도 차분히 상황을 지켜보고 계신 그런 상황이군요. 예. 예, 별다른 동요 없이 지금 상황을 지켜보고 계신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선생님, 이게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를 했고 해상에 떨어진 것 같은데 이게 저희가 아직 뭐 구체적으로 전해지는 바가 없어서요. 선생님, 그 식사하시다가 이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뭐 커다란 소리를 들었다거나 평소와는 조금 다른 소리나 소음 같은 거를 들으신 거는 있으실까요? 현재 뭐 소리나 뭐 괴는 것 같은 걸 들어본 게 없고, 예. 뭐 군 자체적으로 경보 사이렌만 들은 상황입니다. 사이렌만 들으셨단 말씀이신 거죠? 예. 그 앞서서 울릉 알림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이게 뭔가요? 울릉군 자체적으로 이제 각 주민들한테 알리는 알림이 서비스입니다. 근데 울릉 알림이를 통해서는 특별한 내용은 전파를 못 받으셨습니까? 예,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러면 사이렌을 들으셨고 방송과 전화를 통해서 상황을 확인하신 그런 상태였군요. 예. 울릉군 알림이 어떻니?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알림이에도 이제 썼습니다. 그랬습니까? 예. 지금 알림이로 받으신 거예요? 예. 어떤 식으로 알림을 받으셨습니까? 이제 공습 경보 발령됐다 그러고 지하 시설 등으로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떴습니다. 네네. 지하 대피 시설로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울릉군에 계신 분들은 어디로 대피해라 장소는 특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집에 뭐 지하실이 따로 있는 상황은 아니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혹시 뭐 안내 방송 같은 것도 있는 건 아니었고요? 예, 아직까지 스피커를 통해서. 예, 안내 방송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주변 분들도 특별히 동요하고 계신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안전하셨다니 정말 다행이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속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변종필 울릉도에 거주하고 계신 변종필 선생님이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예, 저희가 울릉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분의 얘기를 직접 들어봤고요. 예. 양무진 북한 대학원 대학교 총장님과 계속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지금 네. 나와 계십니까? 예. 네. 계속 연결 감사드리고요. 지금 군 당국에서 추가적인 내용이 나와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초기 방향이 울릉도 쪽이었다. 한 발의 공해상으로 떨어졌다. 한 발이 공해상으로 떨어졌다. 이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예, 이 내용을 통해서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렇죠. 뭐 일단 그 동해상으로 떨어지고 우리 측에 만약에 낙지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이건 엄중한 사항이겠죠. 예.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군사 당국이 경보를 내리지 않는 것이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죠. 막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매뉴얼대로 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 이러한 이 북한의 미사일이 동해 쪽으로 해가 낙진했다 하더라도 또 2탄, 3탄 후속 조치도 있지 않겠어요? 예. 이런 점을 봤을 때 아마 우리 군 당국에서 그런 것을 다 감안하고 그거 감안했다는 것은 북한의 미사일이 우리 쪽으로 향한다든지 또는 뭐 재래식 무기의 포탄이 우리 쪽으로 향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충분하게 우리가 예측을 하고 그 경보도 알릴 수 있겠죠. 예. 특히나 또 그 알림까지 했다라고 한다면은 조그만 상당히 그 엄중한 상황의 반등이 아니겠냐 이렇게 보여지고 지금의 상황에서 아마 그 낙진의 가능성은 있지만 예. 우리 이 선박이라든지 또는 우리 울릉도의 그 주민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지금 거리까지의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공식 경보를 처음 전해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이제 저희 진행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지난 2016년에도 공식 경보가 있었습니다. 예, 교수님 이 외에도 공식 경보가 또 내려졌던 적이 있습니까? 기억나시는 상황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2010년대 이 사항을 보면은 그 연평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그런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흔하지는 않지만 그 남북한의 대립 대결 선상에서 한반도가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는 이러한 경보 사항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방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진행자로서 이 공식 경보를 처음으로 전해드렸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교수님, 그리고 아까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셔서요. 북한이 만약에 추가 도발을 한다면 어떤 가능성들을 염두에 둘 수 있을까요?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북한이 우리 측의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육군이라든지 해군이라든지 이러한 재래식 무기에 대한 훈련의 경우에 북한 또한 재래식 무기를 통한 훈련으로서 우리 측을 압박해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좀 북한이 수위를 높인다라고 한다면은 핵무력 이 법제화가 빈말이 아니다는 거, 또 그리고 이 미국의 중간 선거에서 영향을 미치겠다는 측면, 이런 것을 다 감안했을 때, 아마 이 미국 시간으로 11월 7일이죠. 우리 시간으로 11월 8일 중간성을 정문을 해가지고 아마 북한이 화성 15형 또는 17형과 같은 ICBM을 발사할 가능성이 좀 높고 ICBM 발사 이후 미국의 반응에 따라 가지고 핵실험, 7차 핵실험 실시 여부 및 시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앞으로 북한의 추가 도발이 예상이 되고 미국의 중간 선거도 있고 말이죠. 그래서 그 가능성을 좀 예상을 해보면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도발이라든지 핵실험 같은 좀 더 강도 높은 고강도의 추가 도발을 저희가 예상을 하면 되겠습니까? 네, 지금 이제 순서가 7차 핵실험 후 ICBM인지 아니면 ICBM 발사 이후 핵실험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전반적인 흐름 또 북한은 정치 구조적으로 미국의 압박의 효과성 이런 거 봤을 때 먼저 ICBM을 발사한 이후 미국의 반응을 봐가면서 7차 핵실험 실시 여부 및 시기를 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네.
북한이 미국 중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도를 잘 파악해 봐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화성 15형 ICBM 발사 가능성 그리고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예, 교수님 말씀 감사한데요. 잠시만 기다려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국방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잠시 현재 상황 알아보고 다시 교수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예. 자, 전해드린 것처럼 북한이 닷새 만에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상황인데요. 울릉군에는 한때 이례적으로 공습 경보까지 발령됐습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해서 관련 소식 자세하게 좀 알아보겠습니다. 신준명 기자. 네, 통일외교안보부입니다. 예, 저희도 급작스럽게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공습 경보가 발령된 건 이례적인 상황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합동참모본부는 조금 전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발의 탄도미사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군 당국은 정확한 재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전 8시 55분쯤 울릉군 지역에 공습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가운데 한 발이 울릉도 방향으로 날아가다가 공해상에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탄도미사일이 공해상에 떨어진 것이 확인되면서 오전 9시 8분쯤 공습 경보와 대피 명령은 해제됐습니다. 군 당국은 해당 미사일이 동해 북방 한계선 NLL을 넘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경계태세를 화력 대기태세로 격상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쏜 건 우리 군의 호국훈련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달 28일 이후 닷새 만입니다. 한미는 지난 월요일부터 닷새 일정으로 F-35A 스텔스 전투기 등 군용기 240여 대를 동원해 대규모 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북한이 이를 빌미로 도발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박정천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 오전 한미가 북한을 겨냥해 무력을 사용할 경우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는데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 26번째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로만 따지면 15번째입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안보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지금 국방부 출입하고 있는 신준명 기자 연결해서 현재까지 상황 정리해봤고요. 예.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님과 계속 얘기 나누겠습니다. 교수님 연결돼 있으시죠? 네. 예, 교수님 감사하고요. 지금 나온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고요. 여러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확한 재원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일단 이 탄도미사일 가운데 한 발이 울릉도 방향으로 날아가다가 공해상에 떨어진 걸로 파악이 됐고요. 그리고 NLL을 넘었는지는 파악하고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해상에 떨어졌지만 이게 NLL까지 넘었는지 이 부분은 추가 확인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럼 이게 북한의 의도대로 발사가 된 건지 아니면 중간에 떨어진 건지 이 부분도 지켜봐야겠군요. 지금 이제 그 북측이 그 울릉도 지역으로 이 탄도미사일 발사했다. 이것도 상당히 이례적이고 아마 그 이 탄도미사일의 고도를 조금 체크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고도가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그 100km 이상이 되면은 비록 그 우리 측 영공이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 보통 이제 이 국제법상으로 영공하면은 지상에서 약 100k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우리 입장에서는 그 이 우리 측 지역 100km 이상 그 공중에서 날아간다 하더라도 우리 측 지역에서는 상당히 그 낙지라든지 혹시 그 잘못되면 기술적으로 잘못되면 우리 쪽 떨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공습 경보를 내린 것은 상당히 그 매너에 따른 것이다. 저는 그래 보여지고 혹시나 지금은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그 탄도 미사일이 울릉도 이 공중 100km 이상에서 날아갔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측의 동해 쪽 NLL 지역으로 낙진이 있은 것인지 이것은 좀 더 봐야 되지만 낙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뭐 여러 가지 우리 분석이 가능하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측을 그 상당부 위협하기 위한 측면도 있겠지만 북한의 기술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서는 어떻든 간에 우리 측의 울릉도 영공으로 날아갔던 자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례적이고 우리 측을 위협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 비록 그 한미 공중연합훈련에 대한 맞대응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상당히 우리 측에 대한 압박의 의도가 강하다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교수님, 이번 도발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5번째 미사일 도발이고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북한이 하루가 멀다 하고 동해상, 서해상으로 수백 발의 포격 훈련도 감행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보면요, 북한의 이런 그 미사일, 이런 그 이 탄도미사일성의 도발, 또 그리고 그 재래식 무기의 도발, 이런 거 볼 때는, 제가 뭐 그 원인이 우리 측에 있다,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 큰 틀에서 보면은 지난 그 미국의 핵항공모함이 부산항의 입항에서부터 동해에서의 대장훈련 참여, 또 그리고 그 우리 쪽 지역을 벗어난 이후에 다시 돌아오는 그런 상황에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주관하여서 우리 측의 대규모 훈련에 대한 반발로서 북한의 그 이 탄도성 계열 미사일 훈련을 실시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한 우리 측에서 무슨 그 이 재래식 무기에 대해 가지고 훈련한 사례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참여하지 않고 북한의 이런 그 이 소위 말해서 군을 담당하는 그 이 총참모부에서 또 맞대응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한미 그 이 비질런트 이 스톰 이 훈련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이런 공중 훈련 아니겠습니까? 이 훈련에 대해서 북한은 그 전쟁 연습 운운하면서 심지어 미국이 북한의 정권 종말을 목표로 한 훈련이다. 이까지 북한은 이해하고 있는 측면에서 이번에 그 이 박정천이라는 군사 담당 비서가 담화까지 냈잖아요. 이것은 이미 서로가 좀 애고된 측면도 아니겠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북한의 의도라는 것은 그 핵무력을 강화하고 한반도에서 자신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 또 미국이 빨리 대북적 대의 정책 철폐하고 협상의 장을 나오라는 그런 측면도 있고, 우리 측에 굳이 이야기한다면은 그 윤석열 정부가 비록 그 담대한 구상을 내놨지만 이것은 그 비핵화를 전제로 한, 다시 말해서 북한의 그 핵 이것을 좀 더 줄이는 그것을 전제로 한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북한에 받아들이지 않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마 남북한 모두 상대방에 대해서 대적, 주적 이렇게 운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상당히 엄중한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교수님, 일단 북한이 이렇게 도발을 한 게요, 올해 들어서 탄도미사일 발사가 26번째고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로만 따지면 15번째인데 지금 교수님 말씀을 쭉 들어보면 이번에 탄도미사일 발사가 울릉도 방향으로 향한 것도 그렇고요. 이런 그 특징을 볼 때 이전과는 좀 성격이 다른 면이 있다. 이런 설명으로도 들리거든요. 그렇죠. 이제 지금은 이제 이 한미 이 비질런트 스톰 공중 이 연합훈련이 이 군사적으로 어디서 집중적으로 하는 건 모르겠습니다만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울릉도 중심으로 해가지고 훈련했다 하면 아마 북한이 그 울릉도 중심의 한미 공중훈련에 대한 반발로서 이 탄도성 미사일을 발사했다 볼 수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울릉도 이 영공 이 지역으로 날아갔다라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이것은 우리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그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앞서 이 한미 대규모 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 훈련이 진행되고 있어서 이제 이걸 빌미로 북한이 도발을 한 것으로 보인다 저희가 분석하고 있는데요. 이 훈련이 어느 정도로 대규모 훈련입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모길래 북한이 이렇게 이례적으로 도발을 감행할 정도로 대응을 하는 것입니까? 이제 이 전투기가 한 240여 대 정도 동원된 훈련 아니겠어요? 또 그리고 이제 최신 이런 이 무기를 싣고 것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전투기에 동원됐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 속에 상당 부분 이 고강도의 위력을 가진 무기가 탑재되어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요. 특히 여기에서 우리가 핵하고는 관계 없겠습니다만도 북한의 그 참수작전이라든지 평양 수복이라든지 만약 이러한 것을 가장한 대략
그 이 일종의 그 확산 보복이랄까요? 또 우리가 지금 이제 흔히 쓸 수 있는 한미 확장 억제력 강화 측면,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정권 종말을 위한 뭐 대규모 한미 공중훈련이다 이렇게도 북한은 이해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이번 이 비질런트 스톰 훈련은 약 5년 만에 재개되는 최대 규모의 한미 공중연합 훈련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방금 전에 들어온 속보가 또 있어서요. 합참에서 북한 미사일 3발을 포착했고 한 발은 NLL 이남 공해상에 탄착했다. 예,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 어떤 내용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렇죠. 이제 이 한발 이것이 그 정확하게 그 NLL을 이 염두에 둔 목표로 한 것인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도 지금 이제 공석 경보가 내려졌고 또 그 대통령실 중심으로 해서 긴급 NSC가 열렸고 또 그리고 지금 이제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 발 가운데 한 발이 동해의 NLL 우리 지역 여기 대해서 만약에 낙제 지점이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부분으로서 이것은 상당히 엄중한 상황을 애호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지금 한 발이 아니라요. 지금 합참이 포착한 북한의 미사일이 3발이 포착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한 발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발을 포착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북한이 보통 지금까지 탄도성 미사일을 봤을 때 한 발보다도 2발 이상을 쏜 사례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북한의 우리가 보통 쉽게 볼 때는 북한이 이런 전술핵 이것을 실전 배치 또 강화 운운한 상태에서 보면은 북한판 이스칸데르라든지 뭐 또 초음속 미사일이라든지 또는 극도형 이 방사포라든지 뭐 이런 것 다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제오는 지금까지 봤을 때 제가 이야기하는 이러한 수준의 탄도성 미사일들이 아니겠느냐. 여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무슨 이런 탄도성이 아니고 다른 미사일 쏘았다 하면은 우리 측의 일종의 압박하려는 막 그런 측면이 있겠지만 탄도성 경우에는 고도를 조절하지 않는 상태에서 울릉도 여기에 앞다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문제는 좀 더 분석이 필요한 대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러니까 북한의 의도를 잘 파악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일단 이전에 예상하기로는 북한이 미국의 중간 선거에 좀 영향을 미치려고 그 기간에 미국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미국을 겨냥한 도발을 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기도 했는데 지금 어쩌면 우리 정부를 겨냥한 도발의 가능성도 추정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왜 그러는 걸까요? 왜 우리 정부를 겨냥한 도발을 한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이 도발의 이런 목적, 목표 이런 관련해서 우리 쪽 지역에 낙진됐다라고 한다면은 이 목표는 우리 쪽 보겠죠. 그러나 이제 이것을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 이것은 좀 너무 포괄적인 분석의 토대될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는 한미 공중연합훈련이 벌어지고 있고 이 연합훈련에 대해서 북한 외무성이라든지 이런 박정천 군사 담당 비서의 담화 속에는 이것은 정권 종말을 북한 정권 종말을 위한 훈련이다. 이런 차원으로 봤을 때 이러한 한미 공중연합훈련에 대한 반발의 성격이 좀 더 강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이 속에는 물론 이 윤석열 정부의 북한에 대한 대적감 또 그리고 최근에 이 확장 억제력 강화라는 측면 이런 것을 다 감안한 북한의 강대강 막대응 이 무력 시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추가 속보가 들어와서요.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3발을 포착을 했고 이 가운데 한 발은 NLL 이남 공해상에 탄착한 것 같다라고 합참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한 발이 탄착한 위치가요. NLL 이남 26km, 속초 동방 57km, 울릉 서북방 167km 요
지점으로 지금 합참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어쨌든 윤석열 정부의 기조는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을 한다 이런 기조인데 우리도 어쨌든 우리 그 공습 경보까지 내려졌고 우리 주민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도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대응을 하는 게 옳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예. 북한의 탄도성 미사일의 낙진 부분이 우리 측 동해상 NLL 26km 지점까지 왔다는 측면에서 때는 이것은 9.19 군사 분야 합의서의 위반이 아니겠는 이런 측면도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예. 여야가 없다, 초당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좀 우리는 더 나아가서 평화 문제에 대해서는 초당적이어야 된다, 여야가 없다. 이것을 좀 더 우리가 대책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 들어요. 예. 또 그리고 이 국민들은 물론 앉아 이런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한 이런 확정 억제도 필요하지만 용감한 이러한 군사적 조치보다도 안전한 평화적 조치를 국민들이 원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한미 간의 사전 조율을 해가지고 또 충분하게 대응을 해야 되지만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뭔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예. 개발 방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군사적으로 또 한미 동맹 자원도 튼튼히 하면서도 북한하고 대화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군사 공동이 개최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고 또 중국으로부터의 중재자 요청이랄까요 이런 것도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4자회담, 6자회담 이러한 부분도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주고 우리가 과거 경험적 사례에 비춰 봤을 때는 우리는 또 상당 부분 해외 투자에 의한 경제 이것이 중요한 대목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것들 다 봤을 때 대화 속에 해법이 있고 대결 속에 해악이 있다. 이것을 항상 당국자들이 좀 더 상기했으면 합니다. 예. 자, 이번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도 궁금한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북한이 잇따라 도발을 하고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 반발하는 걸 두고 이거 한미 연합 공중훈련을 북한이 군사적인 도발로 규정한 건 터무니없는 얘기다. 그러면서 이거는 한미 연합훈련은 북한을 위협하기 위한 게 아니라 방어가 목적이다. 그리고 북한이 지금 7차 실험에 대한 핑계거리 만들고 있는 거다.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앞으로의 반응은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글쎄 항상 그렇게 해왔습니다. 우리 측의 이런 한미 간의 이 연합훈련에 대해서는 연례적 훈련이고 방어 훈련이다. 반해서 북한은 이 한미 이 연합훈련은 이런 전쟁 연습 훈련이고 북한을 압박하는 훈련이다. 항상 그렇게 해왔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러한 훈련 선상에서 나타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은 조그만 것도 아주 크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를 떠나가지고 이러한 한미 연합훈련을 포함한 또 북한의 비핵화를 포함한 이러한 한반도 상황에서 위기를 고조할 수 있는 이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예. 남북한 또는 남북미 더 나아가선 남북미 중 4자가 하나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면서 예. 뭔가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비핵화로 점점 나아가는 그것이 저는 창조적인 접근이고 이러한 예. 창조적인 접근이 있어야만이 예. 윤석열 정부가 이야기하는 담대한 구상도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교수님. 저희가 계속 울릉도 현지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아까 저희가 주민분을 연결해서 들었을 때도 현지에서는 차분하게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불안에 떠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요. 이런 불안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는 북한이 혹시라도 즉각적인 어떤 추가 도발, 며칠 이후에 이루어지는 도발 말고요. 이후에 좀 즉각적으로 어떤 도발을 추가적으로 할 가능성은 없는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의 상황을 봤을 때는 아마 이 미국의
중간 선거 전후로 예. 그 ICBM 구체적으로 화성 15형 또는 17형의 ICBM을 발사할 가능성이 높고 이 발사에 대해서 미국의 반응을 봐가면서 7차 핵실험 그 실시 여부를 포함해서 실시 시기까지 결정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예, 국내외에서는 계속 북한의 7차 핵실험 도발에 대해서 계속 시기를 좀 저울질하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데 총장님께서 보시기에도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실제로 감행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은 이제 한미 정보 당국뿐만 아니라 예. 미국 중심의 이런 그 상업 위성 여기의 분석에 의해서도 북한은 지난 4월 이후 거의 김정은 위원장의 결심만 서면 언제든지 그 7차 핵실험을 할 수 있도록 준비는 끝났다 이렇게 알려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 단지 4월 이후 지금까지 이 핵실험을 하지 않는 이유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중국의 반대가 클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중국은 남자 이 시진핑 주석의 이런 그 3회 연임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이제 지금의 상황에서는 중국은 당대를 거쳐서 시진핑 주석의 3회 연임이 결정됐잖아요. 예. 네네. 아마 지금 그 시진핑 주석의 3회 연임 결정 이후에도 중국이 지속해서 북한의 핵실험을 반대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일시적으로 보류한 것은 중국의 반대가 컸다 이렇게 보여지고 예. 그러나 그 북한의 입장에서 이 빌미 맹물이랄까요? 우리 측의 이런 그 대규모 한미 공중 훈련이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 북한은 이것을 빌미로 해서 ICBM 7차 핵실험 이렇게 충분하게 활용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어쨌든 지금 상황에 봤을 때는 ICBM 발사 이후 7차 핵실험을 갈 가능성이 높고 그 7차 핵실험의 그 중요한 배경이랄까 이것은 미국의 반응에 달려 있다. 예를 들어서 그 미국이 중간 선거 이후에 북한에게 무슨 그 조건 없는 대화 속에서 이 6.12 싱가포르 합의 이행을 위한 이 모든 안을 탭에 올려놓고 하겠다라고 한다면 북한도 아마 대화를 거부하지는 못할 것이다. 예. 북미 간에 접촉을 하고 대화한다는 상황에서 북한이 핵실험 한다라고 한다면은 중국이 지금까지 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미온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중국도 그것을 지속적으로 반대만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걸 다 봤을 때 결국은 7차 핵실험의 실시 여부는 지금의 상황 때는 미국의 반응에 달려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당 대회가 끝난 만큼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이런 말씀으로도 이해가 되고요. 앞으로 예. 북한의 동향에 대해서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총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총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긴 시간 함께 해주셨고요.